장애인 인권단체 다 어디 갔나 그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아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방송을 저희라도 다시 찍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안녕하세요. 오마카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지난번에 저희가 아주 충격적인 뉴스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했던 소식이에요. 근데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몇 가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34주가 된 아기를 낙태를 하고 그 아기를 일가족이 야산에 매장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살인죄로 기소를 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이야기는요. 산모가 이제 이 낙태를 결심하게 된 것이 아이에 대한 어떤 다운 증후군 이런 검사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다운 증후군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 만에 이제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를 이제 수술을 한 걸로 이렇게 사건의 이제 진술이 이루어졌어요. 다운 증후군 검사를 하면 대부분 사실은 정상으로 나오거든요. 아무리 거기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날 아기들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이 엄마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제 결심을 한 거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음파 보면 정밀 초음파 보면은 34주 정도면 아이의 얼굴 윤곽이 나와서 다운 증후군을 구별할 수도 있긴 있죠. 그렇죠. 입체 초음파가 요새는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게 기형아 검사를 산전에 요즘에 한 2번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했을 때는 한 12주인가 뭐 지나서 15주에서 18주 그 정도 사이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검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거기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또 한 몇 주 이제 있다가 다시 추후에 다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건 아마 이제 모자보건법상 24주 이내에 네, 생명에 중대한 맞아요. 위해가 되는 이제 전염병이 있거나 유전병이 있는 경우를 구별하기 위한 그렇죠. 거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모자보건법에서 지금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출생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어쨌건 엄마가 34주가 될 때까지는 아기를 지켰고 그 시기쯤에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판정을 받고 이제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의아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장애인이 장애 아기는 낙태해도 되나? 그쵸? 장애 아기는 낙태해도 되는 걸까요? 저는 사실 이 뉴스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쇼크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엄마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였고 연관 검색어로 다운 증후군 낙태가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그 검색어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장애인 인권단체 다 어디 갔나 그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아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방송을 저희라도 다시 찍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기존 모자보건법에서도 다운 증후군은 합법적인 낙태 사유가 아닙니다. 네. 생명 신체에 위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전염병이나 유전병의 경우에 낙태가 가능한 것이고요. 네. 자, 다운 증후군인 사람들은 살 가치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 여론에 보면 이제 여론에 충격을 받는 게 엄마에게 굉장히 동정적인 여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애가 있는 아기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아기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엄마의 변호, 자기 방어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그래. 뭐 낳으면 누가 키울 건데 결국은 그 엄마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결국은 엄마 편을 드는 그 여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여론의 흐름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지금 현재 다운 증후군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많은 엄마들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국가에서도 좀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장애아를 키우는 현재 이제 엄마들의 현실, 가족들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돕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권 하는데
이 우리의 인권 인식이 어디에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맞아요. 진짜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게 됩니다. 저 연변이라 이 사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특히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 인식이 아직도 너무나 정말 밑바닥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변론 내용 중에 나는 어차피 못 키우니까 베이비박스라도 데려다 줘야 되나 그런 고민을 엄청 하셨다고 고민을 하죠.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변론의 내용으로 나온다는 게 변호의 내용으로 나온다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변론했다고 하는데 자기 아기를 죽이고 싶은 엄마는 없습니다. 이렇게 변론을 했다고 하는데 낙태를 검색하는 건 상관이 없고 이후에 죽인 것은 죄가 아니라고 변론을 하는 마당에 뱃속에 있는 아기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명에 대한 인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34주에 낙태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낙태를 하려고 낙태를 했는데 아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멀쩡하게 2kg짜리 건강한 아기가 나왔다고요. 그 자세한 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말을 알 수는 없는데 팩트로 확인된 것은 건강한 아기 2kg짜리 건강한 아기를 산모가 출산을 한 거거든요. 제왕절개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야산에 묻혔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 아기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할 수조차 없는 아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존재가 아닐까요? 근데 어떻게 나는 장애아를 키울 수 없어서 겁이 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호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이 낙태죄가 없는 현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낙태는 무죄이고 그러니 변호사도 낙태를 주장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또 의사도 문제죠. 의사도 34주 아기를 낙태할 수 없는 거 뻔히 알고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산모를 안심시키고 그렇게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제왕절개로 아이를 꺼낸 거 아니에요. 의사는 이제 낳은 아기를 보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보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약물 낙태인데요. 네. 약물로 아기를 죽이는 것은 상관없다. 예.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 진짜 너무 속상한 게요. 이제 지금 먹는 낙태약, 이름은 여러 가지예요. 유도제, 이렇게도 불리고요. 근데 그 약을요, 좀 약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약인지. 이게 아기를 뱃속에서 아사시키는 거예요. 굶겨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태아가 아닌 채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근데 지금 약물 낙태의 이슈 중에 하나는 불법 약물이 너무 많다는 것과 사실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해요. 맞아요. 저도 불법 약물 낙태 오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낙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얽혀있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되고 정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법 상황을 보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낙태죄는 사실 그동안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헌재에서 이거를 낙태죄 없는 것처럼 결정한 게 아니에요. 약물 낙태 도입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4주 이내에 다운 증후군 아기를 낙태하는 것이 예전 모자보건법상으로 현재 모자보건법은 그대로 있는데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한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약물 낙태는 10주 이내에 아주 초기 임산부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지금 이 낙태죄가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낙태가 가능하고 장애아들은 낙태돼도 무방하다. 맞아요. 그 인식이 라는 인식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낙태와 영아 살해, 영아 유기 학대 이 문제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첨예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아동 인권을 굉장히 주장하는 우리나라에서 한쪽에 완전한 인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아이기 때문에 온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장애아 낙태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예. 그리고 이 어머니의 처벌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회 현실에 대해서 저희는 우려하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나도 역시 같은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다면 좀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정말 아기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기잖아요. 그럼요. 예, 장애 아기도 또 엄마가 힘들어하는 아기라도 우리는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이 사회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보듬어주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검찰도 그런 내용에 구용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장애아를 한 명을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34주 된 아기의 생명을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검찰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런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고도화된 사회를 살면서 생명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의식을 가진 정말 미개한 시대를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저희가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